조차도 불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만 갈아서 코로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전날 봤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안 보인다는 게 5개월 정도를 무급으로 지내는 거죠. 수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퇴사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저희 임금 교섭을 한다든지 어떤 요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부조상 이런 문제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위기인데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같이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의 정도가 98년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큽니다. 가장 취약계층의 노동자와 자영업자에서부터 시작된 실직 사태는 점점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2008년 대침체 위기가 있었고 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위기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구조조정들이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들이 지금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보다 복합적이고 중축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통계를 잡힐 수 있는 위기보다는 훨씬 더 위기의 폭과 내용이 좀 깊어질 수 있다.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온갖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당장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항공과 자동차 등 국가 기간 산업 지원에 40조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정부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 산업 안정 자금을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항공과 해운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지원 대상이 대한항공입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과 해고 위기에 놓인 항공산업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대책은 없이 노조를 탄압하고 족벌 경영을 해온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라며 거창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부족하고 의료 영리화의 수단이 되는 원격 의료나 규제 완화, 재벌 지배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기득권층이 자기들이 유리한 규제 완화를 내세워서 사회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기득권은 더 공고화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재난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한국판 뉴딜이라고 내놓은 정책은 전형적인 재난 자본주의다. 정부는 겉으로는 위기 대응에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위기 국면을 이용해 기재부는 지금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실제 이제 새만금공사에서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제 모델을 제시했고 기재부는 이 모델을 공공기관에 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고 입장을 얘기했고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직무 분석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된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이 기회에 어쨌든 임금 체계를 바꿔내야 되겠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혼돈의 시기에서도.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 속에서 공공성의 가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형편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집중되면서 극심한 과로와 감염의 위험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인적인 헌신으로 이 상황을 버티고 있습니다. 교통 공공성을 지켜왔기에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당하면서 대중교통이 중단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등 사회 안전망과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K방역의 근간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방역 일선 업무까지 담당했습니다. 방역 의료용품 수송을 담당하고 평소보다 배 이상 늘어난 물량을 감당한 택배, 우편, 물류 노동자들 역시 K방역의 주역이었습니다. 선별진료소 같은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돌봄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걸 누가 실현할 것인가, 공공부 노동자의 역할이 있다, 또 중요하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있고, 우리 노조에도 해고가 되거나 일감이 줄어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일이 해고를 금지하고 생계가 끊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왔던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큽니다. 지금 이 기회를 꼭 붙들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대중교통을 재공영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안전에 대한 투자와 인력 충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노조가 있어야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 코로나 위기로부터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금, 노동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공공운수 노동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지키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0년 9월 24만 공공운수 노동자가 총회를 열고 조합원 모두의 투표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결의를 모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희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제는 좀 시선을 우리가 우리 것에서만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넓혀서 온 국민을 향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공공운수 노조잖아요. 새로운 그 안에 어떤 미래 희망을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또 계기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같이 연대해서 싸울 때만이 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제대로 설 수 있지 않는. 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저희가 노동자성 인정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야 된다고. 올해 공공운수노조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노동조합의 기본 가치, 연대와 공존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키워드는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대개혁의 전기로 만듭시다. 질병도 코로나19도 노동자의 투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 공공성 확대. 전 사업장의 담장을 넘어서 전 민중의 삶의 문제인 이 사회 안전망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강화시킨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한국 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하는 가장 선두에 선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자들에게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공운수 노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자. 공공답게 싸우자.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 사회는 그전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노동을 제공하는 우리 공공운수 노동자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참으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 우리 공공운수 노동자가 만들어 나갑시다. 7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 9월 19일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 총회를 힘있게 성사시킵시다. 그리고 달라진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에 우리 공공운수 노조가 함께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투쟁!